저기 다이아몬드 이병한입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올리면, 직장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또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짧죠. 장교로 예편을 해서, 옛날에는 제일생명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알리안츠 생명이죠, 그죠? 그 알리안츠 생명에서 제가 10년 동안 그 보험금 지급하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나 이런 게 아니라 보험금.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뭐냐면, 사고 났을 때 꽃을 피우는 일이 보험회사입니다. 누구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장애를 입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하는 역할을,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험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일들 중에 어떤 일을 제가 하게 됐냐면, 그 사고보험금을 평가하고 지급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걸 몇 년이요? 수습 다 끝나고 10년이란 기간을. 지금 이제 뉴스에 이런 데 보면은요, 사고 났다, 누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고 소식이 들려지지만, 그거는요,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세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나고요, 멀쩡했던 사람들이 암으로 치료받고 또 죽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제가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출근하면서 뭘 보냐면, 아침에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가면요, 전국에서 일정 보험금 이상 되는 것들이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보험금을 줘야 될지, 직원들을 풀어서 조사를 해야 될지, 그 담당 책임자로 제가 10년을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많은 일들을 당한다. 나 하나쯤이야 교통사고도 없고 건강하고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서류들을 보면요, 전국에서 온 서류들이잖아요.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고요, 너무나 아주 우습지도 않은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88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다리 위에서 차가 떨어져가지고 멀쩡히 가던 내 차 위로 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 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14살짜리 여자애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데 폐암 중증에 걸려서 죽어요. 여보 잘 갔다 와 이렇게 하고 손은 들어줬는데,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오는 경우. 뭐예요? 교통사고. 많습니다. 그냥 샤워하고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이렇게 옷을 입는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 참 어떻게 재수도 없게 돈 벌려고 들어온 직장에서 보니까 그런 서류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데 노출이 돼 있으면요, 우울해집니다. 첫 번째.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여요. 너무나 부정적인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서류를 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맨날 죽는 서류, 사고 난 서류를 볼 뿐더러 사기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살자. 막 살자.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나 쉽게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왜 그 선원들이 어쩔 때 보시면 이렇게 방탕하게 지낸다 그러죠? 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버는 월급의 대부분을 이렇게 즐기고 하는 데 썼습니다. 낚시 다니는데, 게임하는데, 친구들하고 인간관계 하는데, 좋게 인간관계죠. 결론은 몸 상하고, 그죠? 이런 일들. 왜 이렇게 하고 지내고. 이제 그러던 차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했더니 정신을 차릴 줄만 알았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 일생에 있어서 동창들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가보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모임에 갔더니 많은 동창들이 이렇게 와 계셔요.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도 공부도 못했던 친구, 잘했던 친구, 성실했던 친구, 불량했던 친구 다 모였겠죠.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이렇게 보면은 잘 사는 친구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모임이 끝나면 어디 가냐면 자기네 집에를 가집니다. 그럼 집에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요, 홈바가 이렇게 쫙 있고요, 애들이 큰 넓은 거실에 막 뛰어놀아요. 근데 전혀 시끄럽지가 않아. 그렇게 뛰어놀고 그래도. 근데 무슨 일을 하나 가만히 봤더니 자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자기 사업을. 공부를 특히 잘 못했던 친구들이요, 어떤 길로 빠지냐면 자영업 쪽으로 빠졌어요. 저같이 그냥 평범한 친구들은 뭐냐면, 대학교를 나와서 그렇고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냐면, 공부 잘 안 했던 친구들은 중장비 몇 대, 가게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서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자영업을 했던 친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 한잔 얻어먹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저희 집은 애들이 몇 발자국만 걸어도 정신이 없어. 그리고 얼굴 이렇게 돌리면요 서로 얼굴이 다. 뭔지 아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비교를. 근데 제가 금방 병들고 금방 사고 날 줄 알았던 사람이 너무나 건강한 거야. 감기 한 번 잘 안 알아. 차도 어떻게 안전운행을 해. 결론은 뭡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절제하게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행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사랑의 산물로 뭐예요? 애들이 내 살아. 그죠? 근데 애들이 잘 커. 잘 큽니다. 쑥쑥쑥 잘 커. 며칠만 야근하고 이렇게 뚝 들어와 보면요. 애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금세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뭘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렸을 때 또 한 번의 아픔은 뭐냐면 제 주위에 있는 이제 저의 상사분들이나 주위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시겠죠? 부장님, 이사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도 능력도 많고요. 처세술도 많습니다. 근데 학연 지원도 좋아요. 능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윗자리에 계신 분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비전은 누굴 보시면 아냐면 뒤를 딱 돌아보시면 압니다. 항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업무적인 지시를 받을 때 보면요.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요. 이게 옷 깃에 막 비듬이 막 떨어져 있고 직원들 몇 명 안 되지만 삼겹살에 뭐 하나 고기에 한번 회식 한번 못 시켜줄 경제 여건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을 항상 꿰차고 계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직장에 거의 평생을 바쳐서 일을 했고 가장 능력이 좋다고 하시는 분의 말로가 결론은 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조직에 있냐면 그 조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조직이 내가 원하는 삶을 못 갖다 줄 것 같고 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공부냐면 공무원 공부를 해요. 제일 철밥통이 뭐예요? 공무원이라 그러죠? 4급 사무관 시험 공부를 합니다. 왜? 거기는 안 잘리고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공부를 잘한 사람이 저 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부가 보니까요, 이건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결단하고 공부해도 때를 놓치면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경제학 문제 한 과목만 하는데도요, 문제를 4,000문제를 풀어야 된대. 경제학을. 그래서 그것도 공부도 한 몇 개월 하다가 말고요, 이러고 이렇게 있었는데 가까운 친구가 저한테 좋은 사업이 있다고 어딜 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갔겠죠? 따라간 데가 어디냐면 홈미팅입니다. 사업은 사업 같은데 간해수공업 같아. 나를 위해서 기다리신 분들이야, 대부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오니까 그때서 자리를 잡으시더라고. 그것도 많은 분이 아니라 3분이. 한 분은 저희 친구 와이프고요, 한 분은 그분의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3분에 저 하나 앉혀놓고 아주 조그만 보드판에 이렇게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게 언제냐면 2000년도입니다. 잘 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홈쇼핑이 되고,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면 소비자의 권리도 찾고, 당연히 소비자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니까, 이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아메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발 아메이라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삼성이나 HP나 뭐 이런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메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메이는 모릅니다. 그때 아메이를요, 제가 3번째 들어본 거였어요. 첫 번째는 대학교 때 야구를 구경 갔는데, 야구를 가기 전에 밥을 먹는데 잘 차려입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밥을 먹고 5,000원씩인가 4,000원씩 내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 친구한테 그래요. 저분들은 뭐 하시는 사람 같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래요. 아메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무슨 복부인, 무슨 여자들 이렇게 뭐 하는 비즈니스인가 보다. 그게 제 아메이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저희 직장으로 지나가면서 들렸대요. 그래서 저희 학번, 아주 윗기수 학번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SP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요. 저한테 35,000원을 받고 비누하고 뭐 치약하고 몇 가지를 팔고 갔어요. 근데 그게 아메이라는 거. 그게 두 번째 저한테 아메이였고요. 세 번째 아메이는 홈미팅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해야 될 사업 같지도 않았고요. 또 그게 필이 딱 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때는 아직 때가 덜 된 것 같아. 현실 점검부터 뭐부터 막연했던 때 같아. 이제 그러던 차에 그러고 나서 1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쭉 보내고 있을 때 제가 회사에서, 제 회사가 어디냐면 알리안츠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산 프로젝트를 모두 전산을 다 뜯어 고치는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팀장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근데 저보다도 능력도 많고 저보다도 외국에서 공부했던 그런 외주 인력들을 데려다가 저에 받는 임금의 3, 4배를 줘가면서 부려가면서 18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요 선망직종이에요. 우리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컨설팅 회사들, 그다음에 시스템 회사들. 근데 그분들이 무슨 요일이 되면요 일찍 퇴근을 해요. 일찍이 아니라 정시에 퇴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도장을 찍어야지만 중간에 중간 정산이 나가서 그 고용하는 직원들한테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야, 뭐 하는데 어디 가냐? 우리 여기 갑이라는, 그죠? 계약의 갑은 여기 앉아 있는데 을이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요. 제가 2000년 전에 들었던 ABN 코리아라고 아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는 알고 있었어요. 막연히. 그게 뭐였냐면 아메이에 나오는 쇼핑몰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2000년도만 해도 쇼핑몰이 오픈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 설명을 듣고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ABN 코리아 co.kr이라는 주소를 치고 그 사이트를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명은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기들하고 담배를 피면서 어제 들었던 설명을 제 후배한테 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근데 사이트도 알겠죠?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그분이 저한테 ABN 코리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는 심각해집니다. 저한테 맨 처음에 알렸던 친구는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죠. 그냥 그 친구 내외라 하는 그런 가내수공업으로 보이다가 저보다도 능력이 훌륭하신 분이 그것도 사이드 잡으로 이 사업을 한다니까 그때는 생각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주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백화점 점원이 아무리 자기 옷이 좋다고 아무리 프로모션을 해도요 잘 믿지 않아요. 그건 왜? 그 사람 일이니까, 그 사람 제품이니까.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야, 저 옷 싸네, 괜찮네, 그러면요 점원이 10시간 20시간 얘기한 것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갖더라는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회원 가입은 해준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요? 저한테 회원 가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갱신이랑 이런 것도 몰랐어요. 돼 있는 줄만 알았어. 근데 2000년도에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해줬던 그 스폰서 계시겠죠? 그분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꼬박꼬박 저한테 전화는 했어요. 야, 병아나 잘 있었냐? 별일 없었지? 그러더니 제 생각에는 그 친구의 안부도 중요하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 잘 되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주위 분들이 그거 잘 되냐? 그러죠? 그거 아직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 계속 물어봤어요. 그거 잘 되냐? 그거 잘 돼? 그거 아직 건 하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된다 그러면 네 그랬고요. 아직 하냐 그랬으면 네 그랬어요. 엄청 불안했어요. 왜? 나는 그 모양 그 꼴인데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저랑 같은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업종에 있으면서도 사이드 잡으로 뭔가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제 3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나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게 언제냐면 2001년 4월입니다. 지금도 우리 ABN 코리아 들어가면 내가 회원 가입한 날짜가 나오죠. 그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대불 찾아오더라고. 그러더니 통장하고 신분증을 달래요. 그래서 초분했어요. 그때 재가입한 게 2001년 4월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 사인한 게 두 번째, 그게 2001년 4월 20일부로 이제 아메이에 회원이 되면서 이제 사업을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이제 저기 했던 게요. 어디서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니? 그랬더니 강남역 사거리에 목화의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사업 설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근데 저 혼자 처음에 나간 게 아니라 제가 맨 처음에 2000년대 사업 설명을 듣고 되지도 않는 설명을 했던 후배놈들 중에 괜찮은 반응을 보인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제가 데리고 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 그때 그거 괜찮다 그랬었지? 나 혼자 검토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너도 한번 같이 들어보자. 그래서 그 친구를 손을 잡고 이제 처음에 예시장에 가서 그 사업 설명을 듣습니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때는. 왜?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저희 스폰서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지발로 타다 왔으니까. 그것도 하나를 뭐 달고 왔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듣는데 잘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왜?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일을 한번 해볼까 저 일을 한번 해볼까 또 고민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 일들이 대부분 돈에서 부딪혔고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해서 부딪혔거든. 근데 이 일은 정확히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핸디캡을 정확히 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론은 제가 데리고 왔던 친구가 후배인데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둘이 이게 사업을 하게 된 경우.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면은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이거 너무 쉬워, 이거는. 근데 나는 데리고 가기만 하면 사업이 다 잘 돼. 다 한대. 왜 그러냐면 제가 했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어디다 썼다 그랬어요? 노는 데 썼다 그랬죠? 그 월급 많은 선배가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즐겼으니 어디 가자면 잘 따라 나서고요. 어쨌든 또 믿음은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레그들이 쭉 펼쳐지는데 그렇게 쉽더라고, 사업이. 처음에 이제 저희 홈미팅을 하는데 7팀이 와가지고 와이프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14명이 홈미팅을 열었어요. 나 사업 너무 웃긴 거야, 이거는. 남들 다 한다 그래,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이게 적격인가 보다. 내가 이제가 정신 못 차리고 돈 썼던 일들이 또 유대를 했고 인간관계 했던 일들이 이때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조상이 날 버리지는 않았다. 너무 쉬웠어. 근데 저희 스폰서를 딱 보니까 나보다 1년을 먼저 했는데 별 성과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때 당시 P는 SP고. 제가 이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사업 3개월, 2개월 배운 리더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레그들 중에서요, 지금 한 레그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저의 리더십과 저의 시스템과 제 사업 방식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영양분이 없죠. 중구난방이죠. 그럼 내가 내 그룹 모아놓고 사업 이틀, 1개월, 3개월 한 스폰서가 담배 딱 물고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그룹씩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금방이더라고요. 생길 때도 금방이고 나갈 때도 금방이더라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제가 지금은 제가 성공을 했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 너무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사과를 드리는 게, 저보다도 더 훌륭한 스폰서를 만났다면 그분이 저처럼 잘 돼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저희는 인생을 바꿨어요. 얘기하실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한번 쓴맛을 맛보고 스폰서의 중요성이 뭔지, 지렛대의 원리가 뭔지, 그죠? 에듀피케이션이 뭔지, 이런 호일러의 법칙이 뭔지, 또 아메에서 얘기하는 미팅이 뭔지, 시스템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결론은 저희의 사업은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었던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딱 한 레그만 있더라고요. 눈 껌뻑껌뻑 뜨는 2명이 거기 전부 다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그 조그만 그룹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힘든 게 많았어요. 첫 번째, 센터가 여러 군데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천호동 아시죠? 저 강동구 쪽이세요. 근데 강동구 쪽인데 제가 미팅을 3년을 넘게끔 어디로 다니냐면 저기 발산역 아시죠? 가양 알피 있는데. 왜? 나가서 공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3, 4년 동안 해가면서 시행착오 했던 일들을 그리고 2, 3개월 만에 싹 경험을 하고요. 코가 대짜 빠져서 딱 공부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믿겠더라고, 시스템을. 미팅이 중요하다는 것도 믿겠더라고. 그리고 미팅을 이렇게 시스템이고 뭐 한번 들으면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 내가 이 사업 성공하려면 저희 스폰서 사장님 말대로 미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어쩔 때는 6시에 저녁을 먹고 출발을 해야지만 8시 OM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데서 사업을 거의 3년, 만 3년이 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같이 나와서 열심히 뛰어야지만 된대요. 그래서 그때도 애가 둘이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베이비시터를 불러서 그렇게 해서 미팅을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와중에서 보면 다시 레그들을 이렇게 추스르는데 그 전에 레그들하고 또 새로운 레그들하고 만들었을 때 경험을 보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쇼도 플랫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쇼도 플랫. 주사위 이렇게 던지면요. 1이 나오고 6이 나올 확률은 극이 될 수 있어요. 2번 던지면. 근데 계속 던지잖아요. 계속 던지면 뭐가 나오냐면 정확히 6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대수의 법칙이라 그래요. 확률은 속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확률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찾으세요 해서 계속 사업 설명을 통해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OM에서 이렇게 사업자를 초대해서 찾는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했냐면 개인적으로 쇼도 플랜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처음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요. 사업 설명을 하는데 사람과 같이 보이는 동물이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해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두 번째 레그가 뜨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레그가 누구냐면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후배인데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야, 친구야, 아메이 아냐? 그랬더니 선배님 아메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96년도, 7년도 열심히 했는데 제 놈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그만뒀는데 다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플랜은 좋은데 제가 그때 회사도 그때 뭐 바꾸고 회사도 이전하고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안 나서 그만뒀대.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배님이 SP를 가져오면 SP 핀을 가져오면 사업을 하겠대요. 그 친구를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SP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레그들 중에 한 레그 살아남았다 그랬죠? 그 레그가 15%, 18%쯤 되면 제가 SP를 도전하려고 그랬어요. 왜? 보세요. 그 뺀질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쉬우니까 사업이. 그쵸? 18% 하면 얼마만 하면 돼요? 300 얼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15% 정도가 탁 되니까 미팅에서 손을 퍼쩍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SP 도전한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작전으로는 한 18% 정도를 해야지 내가 SP를 도전하는데 18%도 정확히 18%가 아니라 보통 하다 보면 700만 PB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SP 도전을 하고 제가 이제 스폰서도 SP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SP 도전을 이렇게 하게 돼요. 또 그 친구의 사이에 또 한 명이 있었어요. 저 2명 살아남았다 그랬죠? 그 맨 밑에서 SP 도전을 하니까 그 위에 스폰서 제가 같이 SP 도전을 하는 겁니다. SP 도전을. 그거 힘들대. 사이드 400.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사업은 아직 잘 몰랐지만 절대 내가 내 그 다운라인들, 내 파트너들 앞에서 모범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낙오돼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 그분들보다 열심히 더 뛰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분들보다 더 많은 걸 배워야 되는 사람인데 핀에서부터 SP부터 노력을 들여서 뒤처지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 와중에서도 SP를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 끝나면 이렇게 소비자들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쇼도 플랜 해나가면서 SP를 겨우 이렇게 맞춰서 400만 PB를. 근데 저 밑에 SP가 되고 그 사이트 또 가운데 3명이 한 LOS에서 그 한 줄에서 3명이 같이 이렇게 SP가 같이 돼서 무대에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SP가 됐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그 핀을 가지고 그 전산실 내 후배를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야, SP 됐어. 사업해라. 나가자. 미팅장 나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한지 아세요? GP 되면 안 돼요. GP 되면. 그래서 GP를 이제 어떻게 하든지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사이드 400을 장장 5개월을 했습니다. 그 사이드 400을. 400만 PB를 그렇게 두 번째 레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열심히 하는데 왜 두 번째 레그가 안 나오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두 번째 내가 나올 거래요. 꼭 포기하고 싶을 때 뭔 결과가 나오더라고. 신이 존재한다면 너 이거 참을 거냐? 너 요 정도쯤은 참아야 된다. 요거 못 이기냐? 요럴 때 그런 시험의 절차를 딱 거치면 뭔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느꼈어요. 그 GP의 핀을 가지고 또 찾아가죠. 찾아갔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GP 되셨어요?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기 잠깐 나와, 회사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애 맡기고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왔어요. 선배님 가시죠. 센터로 나갔어요. 나가서 와이프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사업을 딱 결단하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장님 여기 사업 다, 여기 제품 다 써볼 거예요. 그래. 어차피 사업이고 내가 96, 7년도에 경험을 했었고 그때도 비전을 봤는데 제품도 많이 늘어났고 제품을 써봐야지 사업할 거 아니냐. 근데 다 사겠대. 다 사업을 마음껏 한번 해보겠대. 그래봤자 얼마냐. 내가 자기가 주식해서 2천만 원 날려봤대. 근데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15%를 공기청정기, 정수기부터 전 제품을 다 써보더라고. 그걸 뜯어서 제품 교육하는 데만도요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이.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그 와이프한테. 근데 저희 업라인 스폰서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걸 제품을 알려주는 데만 또 4시간이 걸렸어요. 정확히 15%라면 얼마예요? 사이드 400이죠? 너무 고마운 거야. 사이드 400이 그래 해결이 된 거야. 플래티늄 가면서 고다를 빼놓고는요 항상 사이드 400 때문에 고민해봤어요. 지금 웃으시지만 그 한번 해보세요. 그걸 밑에서는 계속 큐를 하면서 내일 모레 플래티늄을 딱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 업라인이 돼가지고 사이드 400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막 그 악몽이야. 400이란 숫자만 봐도 악몽이야. 그리고 그 친구는 전 제품을 다 써봤잖아요. 또 살 게 있어요? 없지. 화장품도 뭐 중건성부터 지성부터 퓨어 화이트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시스템대로 다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살 게 없는 거야. 그럼 그러면 또 제품 왜 이렇게 안 떨어져? 홈미드 갈 때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요 제품이 아주 짱짱해. 그 한 달을 제외하고는 플래티늄을 가는데 너무너무 하여튼 믿음으로 하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의 이제 첫 번째 레그 했던 그 친구가 저보다도 한 달을 놓쳐서 플래티늄을 한 달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플래티늄 먼저 했어요. 스폰서에 대해서 그래도 체면은 쓰더라고. 그때 그렇게 사이드 때문에 힘들었어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했고요. 홈미팅을 계속 돌렸어요. 뭐냐면 목표가 있으니까. 제 성격이 원래 지금 많이 온화해졌지만요 어떤 성격이냐면 98%가 꼴레릭입니다. 98%가. 꼴레릭 아시죠? D형. DISC 할 때 D형 아시죠? 다혈질이고 급하고 과격하고 뭐 이렇게 다 나와요. 무조건 다야. 저희 스폰서가 제가 성격 프로파일을 딱 조사를 해보더니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무조건 잘한대. 그런 사람들 잘못 뭐라고 탁 하면 확 물어버리거든. 결론은 목표를 한번 세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 사업하면서 가장 큰 노하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러보라는 거예요. 뭐로 질르냐? 입으로. 스피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시스템 테이블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담배를 끊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걸 못 끊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어느 예배 오는 날 그 청년을 딱 끌어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청년이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긴요? 끊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청년이 담배를 끊었을까요? 끊었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어디서 결단을 맺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을 맺은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온 테이프니까 당연히 미국에는 그 동네 예배를 보는 분들이 다 그분들일 거 아니에요. 담배 필 자리가 없는 거야. 결론은 그 청년이 끊었어요. 스피치의 마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일단 뱉어버리고 목표를 삼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제 목표를 다 기억은 하지 못할 망정 저는 그 목표를 외쳤던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목표를 외쳤죠.
내 자식들 앞에서 목표를 외쳤잖아. 내 와이프 앞에서 쫑쫑대고 내가 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행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메이라는 정보를 만나서 지식도 없이 행동들을 막 하다 보니까 오류들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보에서부터 지식을 차곡차곡 쌓이니까 뭐가 되냐면 확신이 나더라는 겁니다. 확신이 나오면 자신감이 들어요. 지식이 쌓이면 확신이 들지만 확신이 들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딱 들면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루트를 거치면 행동이 나온다라고 들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왜? 평범하니까. 너무나 직장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요. 너무나 그런 생활들을 보냈고 그걸 본인들이 척척 해내는 사람 같으면요. 저는 이미 성공자로 사회적으로도 섰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나약한 동물이거든. 오늘 결정해가지고도 오늘 결정하고 내일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자식들 앞에서 약속한 것도 내일 못 지키는 아빠였거든. 그렇지 않았습니까? 새학기 들어서 항상 학원 같은 거 딱 끊어놓으면은 3일 가다가 말어. 그렇지 않아요? 와이프랑 부부싸움에서 나 다시는 이제 이런 행동 안 할게. 이틀이 안 갑니다. 제 주로 이제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일상은 뭐였냐면 이틀에 한 번씩 술 먹고, 왜 술 먹은 다음 날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 저녁밥 차려주는 거 먹고 딱 누워져가지고 레이저 쏘는 겁니다. 어디다가 쏴요? 텔레비에다가. 괜히 보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공부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 보다가 잠이 솔솔 오면 소파에서 잡니다. 그 와이프가 막 그래요. 침대에서 자라고. 그게 일과였던. 그런 사람이 아메이를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자기가 행동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추진한다는 거는요, 그건 원래 역부족입니다. 누구나 그런 결과는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우리 업라인 사장님, 저분 저렇게 리더니까 난 저렇게 못해. 그게 아니라 누구나 그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를 세워서 스피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사이드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PT 갑니다. PT를 못 가면 전 죽어버릴래요. 그래요. 다운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거 듣고 한 명이 막 그만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이 무슨 일들을 발휘하냐면 플래티늄이 떴는데 관광차가 거의 2대가 나오더라고요. 사업자가. 그 중에 앵커라인 한 레그는 거의 45명, 50명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목표도 세웠지만 미팅이란 겁니다. 미팅. 제가 이 사업을 딱 봤을 때는 이제 제대로 공부했을 때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비즈니스는 이것밖에 없다는 걸 정확히 느꼈어요. 완전 올인이다 그랬어요. 완전 올인. 가진 게 많아서 올인이 아니라 가진 게 워낙 없거든. 손해 갈 것도 없었고 무조건 올인이라 그랬어요. 스폰서 사장님이 미팅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사업자가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애 맡겨. 애 맡길 사람이 없는데 장모님도 일을 나가셔. 그러면 베이비시터 써. 너무 비싸. 당신 월급이 얼마인데 한 번 부를 적마다 35,000원이야. 12시 넘어서 들어오면은 택시비 줘야 돼. 얼마요? 4만 원이 넘어가. 그때 2001년도만 해도요. 제 월급이 얼마 안 됐을 때거든. 근데 한 번 미팅을 보통 와이프랑 2번, 3번 나갔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4만 5천 원씩 낸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정확히 하는 거예요. 맡겨. 베이비시터 불러. 내일 세미나야. 거기 완전히 그래. 거기 완전 일을 맡겨버려. 그 장모님한테 맡겨. 그렇게 3년을 한 거예요. 처음 배울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스폰서가 인천에 계신 분이에요. 와, 그 스폰서는 계속 불러대. 좀 실망하면 또 불러가지고 트레이닝 받아라. 뭐 어디 세미나가 있다. 요번에 의정부다. 요번에 평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직장인들이요. 약속을 잡을 때도 강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요. 저 강북만 잡아도 안 가요. 동창회를. 멀다고. 그 미팅을 평촌 한 번, 의정부 한 번, 인천 한 번, 강남 한 번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왜? 믿으니까. 나한테 그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그런 가치로 다가왔으니까.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룹이 이렇게 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세들도 좋고 모습도 좋은데 PB가 안 나와. PB가 안 나와. PB가. 개인당 20만 PB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세가 좋으면 PB가 안 나오고 자세가 좀 헐렁헐렁한 PB는 잘 나와.
아, 이게 사람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구나. 마케팅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겪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조그만 그룹이 이렇게 그룹이 좀 안 좋아지면서 저희 이제 큰 그룹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 많은 그룹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모습들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공존을 했는데 이게 서로 콤비가 안 맞으면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봤어요. 뭐냐면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뭡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네트워크가 붙죠?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네트워크는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네트워크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뭐가 유통이 돼야 돼요? 제품이 유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는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줄 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됐는데 뭐가 안 되냐면 제품 유통이 원활하지가 않아. 그때부터 어떤 일들을 하냐면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희 그때 그 조그만 그룹에서는 제품 교육이 없었어요. 그때 신제품 나와도요, 신제품에 대한 뭐 프로모션도 없었어. 제품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뭐예요? 쇼도 플랜이야. 오직 쇼도 플랜. 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무조건 쇼도 플랜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품 유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그룹이 이제 없어지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5월 1일부로 2003년인가 4년인가 5월 1일부로 에메랄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주 굉장히 큰 그룹이었는데 결론은 제가 많은 리더들이 느낀 바로는 뭐냐면 소비자, 내 제품을 그죠? 끊임없이 쏘주는 매니아를 만들지 못하면 이 사업이 롱런할 수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운라인들하고 지금 이 석상에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려도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소비자를 만나고요. 그 소비자 요구에 만족을 시켜주고 소비자를 찾아 나갑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아이템은 뭐였냐면 아메이가 많은 역사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한 집 건너 하나씩 아메이 물건을 써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메이 사업을 해봤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폼폼만 써봐놓고도 뭐 했다 그래요? 사업 열심히 해봤다 그러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아메이를 알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메이 제품을 써본 경험이 있더라. 포커스를 둔 게 뭐냐면 많은 선배들이 그걸 다 알려놨어요. 많은 선배들이. 근데 그걸 제대로 다 주워 담고 관리하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중간에서 롱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선포하라는 선포. 무조건 아메이 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 돈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면서요, 지니고 다니는 게 입입니다, 입. 진정한 사업가는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물건을 써줄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알립니다. 단 1%의 성공 확률만 보고도 일을 저지르는 게 사업가예요. 그러면서 제가 2004년 5월 1일부로 이렇게 이제 에메랄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에메랄드가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전업을 합니다, 전업을. 제가 이제 전업을 할 때쯤이 입사 10년, 만 10년 될 때 가장 좋은 페이의 조건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업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마음대로 한번 다녀보고요. 마음대로 홈미팅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때 당시 이제 MD, 에메랄드 퀄리파이 들어가기 한두 달째인가 제가 이제 전업을 하게 됩니다. 전업을 했더니 저희 와이프한테 딱 물어봤어요. 집에 얼마 있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인가 얼마 있대요. 그래? 그럼 1년 먹고 살겠구만. 1년. 한 달에 생활비 200만 원이면 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통장을 딱 보니까 통장에 제가 이제 와이프 모르게 전업하려면 쓰려고 했던 돈이 한 600만 원인가 7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 아, 나 지방에 있는 파트너 볼라도 없고 나 그분들 열심히 도우고 싶고 나 이 사업 분명히 된다. 지금 이 와중에서도 됐고 이 부업으로 하는 이 아메이에서도 됐는데 나 전업한다.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해. 나 당신 꽃가마 태워줄게. 반드시 나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 얘기를 하고 3월 15일부로 이제 회사를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는데요. 2주 뛰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지방이고 이렇게 다니니까요. 그렇다고 뭐 뻔질나게 지방만 다닐 수 없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또 하나 부딪히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닐 때 사람을 만날 때는 여러 가지 뭐 비용도 필요 없었고요. 나와서 이제 프리랜서가 돼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건 뭐냐 비용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리듬이 조절이 안 돼. 자유계약 선수가 되다 보니까 조절이 안 돼요. 에메랄드가 이제 바로 된 게 아니고요. 제가 MD가 됐다는 얘기는 그때쯤 전업을 하고 또 한 번에 그 다음 해에 제가 에메랄드가 됐는데 그 가운데가 가장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관리가 잘 안 돼 있었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 그렇게 게으르고 평범하게 그지없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직까 고집이 많고. 그때 당시 느꼈을 때는 뭐냐면 모든 화살이 나한테 쪼여져요. 지금 화살을 딱 당겨놓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너 그렇게 직장 잘 다니다가 쓸데없는 비즈니스 만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아버님 어머님 화살 딱 당기고 있고요, 우리 와이프 화살 딱 당기고 있고요, 애들 화살 딱 당기고, 상인 장모님 화살 딱 당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업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러도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듣냐면, 제가 퇴직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명예퇴직 발표가 났어요. 제가 명예퇴직을 6개월만 더 다녔으면 명예퇴직금을 얼마를 받았냐면 한 8천만 몇백만 원을 퇴직금 이외에 명퇴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들으니, 저희 와이프가 미팅에 나오면서 그 얘기까지 들으니 이게 아주 뒤집어지죠. 근데 지금도 오면서 다운라인들하고 얘기했던 거 뭐냐면, 제가 만일에 명퇴금을 받았다거나 회사에서 계속 무게중심을 흔들려가서 아메이를 했었다면 제 인생을 바꾸는 이 비즈니스 이런 성과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간절한 끝에, 벼랑 끝에 결과가 나온다고, 꼭 벼랑 끝에 서야지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에메랄드는 아까 첫 번째 레고, 두 번째 전산실 직원, 세 번째 제 사촌 동생이 이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에메랄드가 됐는데, 관건은 에메랄드가 되니까요, 집에서 돈 걱정은 안 하겠더라고요. 생활비는 나오더라고요. 생활비가.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에 지금 요번에 입학을 했는데, 그 생활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 에메랄드가 돼가지고 생활비 다 쓰고요, 또 제가 사업하는 경비 쓰고 얼마가를 받았냐면 연말 보너스로 240만 원을 받았어요. 240만 원 큰 돈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연말 김장수당으로 막 무슨 뭐 연말 보너스로 받았던 돈이긴 하지만, 제가 제 손으로 일군, 제가 땀 흘려서 일군 비즈니스에서 처음으로 모든 생계를 한번 꾸려봤고, 연말에 큰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게 240만 원이었어요. 고 FA 보너스하고 PAR 보너스 뭐 이렇게 합쳐보니까 24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240만 원을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딱 봤더니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당신 너무 수고했다고. 그래서 240만 원을 가지고 그 받는 날 어딜 가냐면, 저희 애들을 데리고 그 처음으로 외식을 이렇게 하러 갑니다. 그것도 소고기집에. 소고기집에서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불판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애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먹을 겨를도 없이 몇 인분을 이렇게 해치우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지방에 이렇게 다운라인들이 이렇게 막 찾아왔어요.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래도 이마트 이런 데 생선집 가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다운라인들 고깃국에 생선이라도 구워줘서 지방에서 온 팀들 밥까지 먹이고,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정작 우리 애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못 해줬다는 것들을 그때 알았어요. 너무나 잔인한 아빠였어요. 잔인한 부부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요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아메이가 아니면 내 일생일대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조금 참아라. 그러고 나서 240만 원을 이렇게 받고, 저희 와이프가 그걸 가지고 가계부를 적더라고요. 특별 보너스 가계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외식 6만 5천 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주까지 쓰던 그 장부를요, 그 장부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 240만 원이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니까, 세 그룹 파운더스 에메랄드 있죠? 이 세 그룹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니까 얼마를 받았냐면, 그 다음에 2,400만 원인가 연말 보너스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 해가 5,400만 원. 그 다음 해가 네 그룹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서 얼마를 받았냐면 7천 몇백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3월 1일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아메이의 작년 회계년도 첫 번째 스타트 끊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작년에 5그룹이 전부 다 Q12가 되고요, 한 그룹이 Q11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서 연말 보너스로 올해 지난 12월 15일 날 받았죠. 연말 보너스 현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또 저희 아버님이 어쩔 때는 60일 동안 방사선 치료 같은 거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을 제 손으로 모시는 거예요. 저희 사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다 대학교 교육까지 시켰어요. 아버님 한 번쯤은요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지만요 2번, 3번 못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휴가 안 내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요 부모님들이 뭐야? 혼자 다니세요. 병원에. 병원 가보셨어요? 처음에 뭐 수석 이렇게 해줄 때만 가고요. 그 다음에는 두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다녀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강남 성모병원에 내일 모레 또 갈 건데 금요일 날 거기 가시면요 두 노인네가 식판 하나 제대로 못 듭니다. 왜? 자식이 먹고 사는데 바쁘거든. 다 둘 다 나와서 매일같이 케어할 수 없거든. 근데 에메랄드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이에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장장 뭐 40일, 30일씩 돼도요 아버님을 병원까지 매일, 저희 아버님은 충북에 계십니다. 괴산에. 그럼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셔다 놓고 한 달 내내 저희 와이프는 아버님 옆에서 밥 해드리고 한 달 내내 방사선 치료받았어요. 어떨 때는 인천 주안까지 다니면서 성모 자해병원에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졌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아메이 했지. 내가 진짜 우리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아플 때 근데 그분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장남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참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만나서 그런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것도 도전과 목표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님이 3개월에서 6개월 밖에 못 사시고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제가 매달 40만 원 정도인가 매달 이렇게 보내드리세요. 뭐 WX부터 항산화제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우리 정수기 물 쓰시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뭐가 이게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3개월에서 6개월 진단밖에 못 받으신다는 분이 지금 6년 동안 잘 사시고요. 저랑 해외여행을 꽃다키나 발로 그다음에 미야자키 같이 다녀오셨어요. 그 부모님들이 결론은 한국에서 준 또 미국에서 준 아메이 비즈니스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갈 때 에메랄드에서 네 번째 레그가 어디서 나오냐면 네 번째 레그가 저희 그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에메랄드가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더니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서 아메이를 하고 싶대요. 또 한 명은 처남이 아메이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5레그가 이렇게 있는데 한 레그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레그가 나와야지 저한테도 수입에서도 큰 다이아몬드 성장 보너스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제가 사업을 6년 차 때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1년에 한 레그씩 나와도 다이아몬드 간다 됐었거든. 근데 제가 그때 6년 차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이아몬드로 가야 되겠다라고 외쳤고 막 떠들어댔더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집에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카페가.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연대에 대대에 중대원이 그 사이트에 전화번호를 남긴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근무했던 중대원이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죠. 그게 어디냐면 창원에 계신 분이에요. 연락을 했더니 소 대장님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함이 없이 아메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도 한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제가 이 사업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아메이 좀 해봐. 아메이 하면 성공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안 나와요. 근데 누가 해서 옷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그런 느낌 많이 안 드셨습니까? 막 이 사람한테 집중하다 보면 좀 이상한 데서 막 레그들이 나오고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친구가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 그랬어요, 내가. 왜? 우리 중대원이었으니까. 아메이를 알아? 김병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메이 알죠. 제가 옛날 조금 했었는데 스폰서가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2년 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회원번호도 없어지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를 만나러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왔어요. 당신이 지금 준비하는 기간 이 정도 필요하니까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에메랄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레그는요. 올해 뉴 에메랄드가 7월 1일부 한 명,
또 9월 1일부 1명, 카운트다운 이미 다 들어갔고요. 2조의 에메랄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레그에서. 두 번째 그 전산실 직원 400만 PB 저 한 번한 도움을 준 친구 있죠? 어? 아, 그 친구 참 대단해. 그 친구 여행을 꼭 가겠다고 루비도 3번 했어요. 루비도 3번 했어요. 그 친구가 올해 파운더스 에메랄드 갑니다. 작년에 에메랄드가 됐고. 대단치도 않죠? 그 두 번째 레그에서 요번에 본인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지만 밑에서 사파이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또. 물론 그 SP, GP, PT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한참 키우는 레그이기 때문에 이러지만 Q12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지금 9월 달부터 지금껏까지 6레그가 퀄리파이를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3월 달 마감하면 7Q를 지금 연속해서 쫙 6레그가 이쁘게 쫙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동생을 또 하나를 후원했거든요. 이 동생이 정신을 못 차리는 여동생이야. 근데 아메이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더니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오빠 하는 거 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경기도에 아파트를 40평짜리를 제 돈으로 샀어요. 빚 하나도 없이. 요번 그게 9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 뉴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이 실버 보너스로 형찰로 4천만 원 이상 되는 차 사버렸어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제일 좋은 건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나가자도 좋는데 해내십시오. 그럼 해내시고 제일 좋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일을 갈아야 돼요. 저희 여동생이 제가 사업하고 있는 동안에 제품 한 가지 안 썼어요. 저희 아래층에 있는 동서 있었어요. 그 프리워시하고 디시드라 빼고는 아무 제품도 안 써요. 한 번은 정수기 사야 된다는데 내온수기가 안 된다고 다른 정수기 사더라고. 와, 막 죽이고 싶었어. 그때가 PT 갈 때였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업 너무 릴렉스하게, 너무 해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비즈니스입니다. 어쩔 때는요, 일을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공헌을 했잖아요. 반드시 이 사업 성공할 거라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데모를 보여줬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STP를 했잖아요. 난 성공할 거라고. 그거 증명해내야 돼요. 엄청난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 자존심 용납이 안 갔어요. 제가 절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 아직 해? 나 안 해. 이제 하다 말어. 그 얘기를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운라인은 누굴 보는지 아세요? 위에 있는 크라운 엠버서더 사장님도 보지만 업라인을 봅니다. 업라인을 봐요. 형제그룹 사장님 다이아몬드 되는 모습도 좋고 동기부여 받지만 내 업라인, 내 스폰서가 어떻게 되는 모습이 그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갈고 해내셔야 돼요. 전 지금도 일을 갈아요. 지금 성공도 아주 웃긴 성공이야. 왜? 저는 100%는 다 안 한 것 같아요. 100%는. 명단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목요일날 OM 때 저희 여동생이 이렇게 내외를 초청을 했어요. 나 그렇게 한 번에 뚜껑 열린 사람 처음 봤어. 오빠 무조건 하겠대.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요, 오빠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는 걸 다 봤거든, 옆에서. 싹 다 봤거든. 그리고 한 번에 찾아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었거든. 그 모습을 보더니요, 무조건 하겠답니다. 제가 올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아마그램에서 수석으로 나옵니다. 올해 아마그램 꼭 보세요. 저 그때 게스트 했던, 저 뺀질뺀질했던 사람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꼭 나온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제 프론트가 사장님 다이아몬드로 가는데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저는 인내라고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요, 옛날에 보면 자면서 식은땀을 막 흘리고 막 몸을 부르부르 떤대요. 그리고 막 가진 용어를, 막 그 과격한 용어를 쓴대, 자면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한 것 같으세요? 왜 한 것 같아요? 왜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왜 그 풀지 못한 스트레스를 자면서 잠꼬대로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도 절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성격을 비추어봐도 절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닌 제 남남하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100% 들어? 이 소비자가 어떻게 내 마음에 100% 드냐고.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업적으로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잘 못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남한테는 엄청나게 혹독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제품은 반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불평불만 안 나와야 되고 미팅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너그럽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미덕은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 참으셔야 됩니다. 참아. 진짜 많은 걸 참았어요. 와, 그 참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 적도 있어요. 그게 막 꿈의 악몽으로 막 나와요. 지금도 제가 몇 가지 일에 지금 이렇게 풀지 못하는 또 숙제들이 계속 갖고 가고 있는데 그 일도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참고. 왜? 시간이 해결을 해주고 심한 가뭄이 오면은요, 저수지 바닥을 보여요. 물이 증발될 때까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참아본다. 내일 또 참아본다.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레그들을 만들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리더들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인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전업을 하고 나서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그 프론트 중에 한 분이 이런 걸 했어요. 사장님, 익산에 괜찮은 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사장님이 전업이시니까 사장님이 가서 좀 만나셔가지고 쇼도 플랜을 좀 해주시고요. 회원 좀 받아오시래요. 그러면 그 주문을 한 그 사람이 급합니까? 내가 급합니까? 전업한 내가 급합니다. 나는 사업을 빨리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내려갔겠죠? 내려타서 사람을 만나려고 한 약속에 2시간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 다 하고 제 손으로 다 커피 사 먹이고 쇼도 플랜 해가지고 회원 다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익산 터미널에 딱 내려와 보니까 버스가 끊어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 호주머니에 3, 4만 원도 엄청나게 아까울 때 익산 터미널 거기서 잤어요. 거기 앉아서 왜 조금만 기다리면 첫 차 오거든 새벽에 잤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노숙자들은 다 글로 몰려들더만 따뜻하니까. 한 번 타면 나 노숙자들 앞에서 쇼도 플랜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첫 차가 오니까 그걸 타고 갔겠죠. 저희 집은 동서울 터미널에서 가까운데 이 첫 차는 어디냐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와서 또 교통비를 좀 아끼겠다고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해서 집에 가서 겨우 여장을 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만한 007 가방에 사업 도구 자료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다 풀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나를 글로 보낸 그 사업자 사장님이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거기 익산에서 출발을 하셨습니까?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전화도 안 와요. 이상하다. 좀 바쁜가 보다 했더니 저녁까지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제가 저녁 7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저 익산 잘 다녀왔고요. 회원은 받아왔는데 사업은 더 이렇게 더 한 번 더 이렇게 컨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 사장님 익산 갔다 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스폰서를 익산에 보내놓고 익산에 보낸 거조차도 모르는 거. 와, 올라오는데 그 친구가 직장에서 내가 후배였거든. 누군지 아세요? GP 가면은 사업하겠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 입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 무슨 얘기가? 사업하지 마세요. 스폰서를 그렇게 보내놓고 전화도 없는 거 문제 둘째를 치더라도 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잘 때 스폰서는 그 노숙자하고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그런 걸 모르실 분이라면 사업하지 마십시오. 딱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나와. 아, 저기 사장님 바쁘셨나 보다. 하여튼 잘 다녀왔고요. 회원가 이거 적은 거 내일 드릴게요. 미팅 때 드릴게요. 네, 끊읍시다. 피곤하니까. 딱 끊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들은요 100분의 1, 1000분의 1 거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친구가 근데 그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 친구도 볼낯이 없거든. 본인도 안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나오잖아. 거기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나오잖아. 그래서 무조건 참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참아라. 그리고 내 다운라인들은 나보다도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달고 다니지. 얘는 없잖아.
얘는 혼자 다니잖아. 무슨지 아세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걸 주세요. 제가 그게 해답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무슨 일 아시죠? 뭐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마케팅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통해서 나온 게 마케팅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계속 마케팅을 해서 네트워크를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뭔가 틀린 거. 제 생각으로 해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면 인간관계 사업인데 인간관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귀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주셔야지만 그분도 나한테 귀중한 걸 줍니다. 또 아주 소중한 신뢰를 줘요. 근데 대부분은 내 거 다 챙기고 철진한 아마그램. 무슨 아시죠? 아마그램 많은데 남았어. 사장님 사업에 도움 쓰세요? 내가 소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미 줄 때부터 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아깝고 내가 소중하고 이걸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게스트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 참아라 그랬으니까 무슨 일 딱 생기면요. 참으세요. 참으면 다 나중에 시간이 그 사람이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이 사업 엄청나게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몇 레그가 나올 때야. 근데 어쩌다 이 두 레그가 안 한대 사업을. 그 비전이 없어져. 그게 뭔 놈 비전이 그래.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 때는 비전이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비전이 아니고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부분 놓치는 게 뭐냐면 일관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도요. 손님이 떨어질까 봐 가게 문을 엽니다. 명절 때도. 요만한 비즈니스도. 왜 일관성을 가지고 열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총각내 야채 가게 얘기하시죠? 거기도 보면은요. 노점상이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꼭 갑니다. 움직이는 야채 가게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 역할을 하려고 신뢰를 지키고 일관성을 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 터크 비즈니스 아니에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일관성을 놓쳐버려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스폰서 옆에 밀착을 해가지고 잘 하다가 사업이 조금 힘들면 카운셀링도 안 하고 힘들어져가는 모습도 많이 보고 미팅 잘 나서 열정을 내고 앞자리에서 막 적다가 내가 사업에 조금 굴곡만 있어도 뒷자리로 싹 빠져버리고 안 합니다. 홈미팅 막 개최하다가 사람이 조금만 줄어버려도요. 다음 주에 제가 실이 있어도요. 절대 그거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사업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내 마인드가 좋으나 나쁘나 일관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액션 없이도 상관없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내 꿈을 키우신다면 반드시 되는 게 이 사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도전을 하는데 목표를 세우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크릿 원리 아시죠? 시크릿 원리에 보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우주의 길을 쫙 쏴줘야지 내 앞에 일상생활로 나타나죠.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이러신 분들이 반드시 올해 안에 큰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피치 할 때 저희 그룹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요술램프 할 때 빌듯이 스피치 해라. 요술램프가 딱 나타났어요. 막 비비면 뭐가 나와요? 펑 하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꿈을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고 살게 해주시고요. 그냥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먹고 살게 해줘? 그래. 김밥 500줄 사줄게. 김밥 500줄. 시간? 100수 만들게.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우주에서. 김밥 500줄 먹고 살만 하잖아. 수돗물로 틀면 나오는 거고. 스피치 하실 때 보면 그분이 정확한 목표와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리더가 되겠습니다. 우쭐한 얘기야 도대체.
그거는요, 이미 빠져나갈 국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싹 뺍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하시더라도 풍덩 들어가야 돼요. 그 옆에서 계속 PT 체조만 누구처럼 그냥 체조만 하고 있어요. 몸만 풀고. 푹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단시간 내에 내가 이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목표를 세우셔서 스피치 해내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반드시 돼요. 저희 그룹에서 이렇게 굴곡 있게 나오는 걸 보면은요, 스피치 안 하고 또 스피치에 어떤 구체적인 게 없고 할 때 보면은요, 그룹이 꼭 침체가 돼요. 그럴 때 다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다 스피치 시킵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목표를 얘기하게끔. 올해, 요번 달에 맥큐가 돼서 에메랄드 퀄리파이 몇 번째 퀄리파이를 마감합니다. 내일 OM 때 몇 명을 이 사업장에 초대하겠습니다. 내일은 누굴 만나서 홈미팅을 열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나오게끔 목표를 잡고 외치게 합니다. 안 그러면 중구난방이에요. 그 집에서 편히 자요. 왜? 너무나 먼 후의 일들이거든. 그 부분들을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합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수석 얘기하죠. 반드시 아마그램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수석, 그 다음에 이제 더블로 이제 쓸 건데 재밌는 얘기 하나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후원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도대체 후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셨죠? 잘 보세요. 지하철을 타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앉지요, 그 자리에? 근데 내가 일어나라고 계속 외쳐야지만 그 사람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 일어나라. 나 어저께 힘들어가. 힘들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은 내려야 될 종착역에 내립니다. 자기가 왕십니다. 목적지가. 그럼 왕십인데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주문을 걸어봤자 그 사람은 내리지 않아요. 확률을 늘려보면 지하철을 딱 앉아서 서가지고 한 명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내려라 이게 아니라 다리를 쫙 벌리고 딱 잡고 4명 앞에서 옆에서 얼씬 못하게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왕십리, 이분은 성수, 이분은 잠실.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회사가 알리안치라 그랬죠. 제가 그 천호동에서 지하철을 타면 알리안치까지 정확히 그 여의도역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만듭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나?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사람이 빨리 일어나냐면 몸빼 입은 사람들이 빨리 일어납니다.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들, 머리 푸시시하고 몸빼 입은 사람들, 그분은요 먼 거리 안 갑니다. 저희 집이 주택가 쪽인데 시내로 안 나가요. 그 복장에 그 머리로는요 절대 중시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다 멀끔히 잘 차려입었는데 요쪽만 몸빼야 백발백중입니다. 몇 정거장 안 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또 학생 먼 길 안 갑니다. 통학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멀다면 엄마가 전학을 시킵니다. 학생이 딱 앉았다 교복 입고 백발백중이에요. 얘는 2정거장 3정거장 끝이야. 얘는 거기 딱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지하철에 보면 이렇게 볼대가 이렇게 있죠? 여기 출입구에. 이 출입구 쪽에 요 자리가 가장 편하죠? 왜? 팔도 이렇게 얹어놓고, 그죠? 옆에 사람하고 들부딪히잖아. 그 사람이 빨리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가장 먼저 탔다는 거야. 왜 아세요? 이건 책에도 안 나와요. 또 하나는 자는 사람이 오래 갈까요? 신문 보는 사람이 오래 갈까요? 신문 보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보통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막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대충 자기 할 일 막 봐요. 막 전화 걸고 문자 넣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 안경 딱 벗고 이러고 자요. 할 일 보자고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보셨죠? 그러다가 뭐 삐리리 강남입니다. 그러면 이러 나가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냥 소일거리 계속 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요. 제가 보니까. 그 편안하게 자고 있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귀는 다 열려 있거든.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걸 놓쳐.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푸시락푸시락거리고. 그 사람 앞에 서 있어. 근데 자는 사람 앞에 딱 서 있으면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아시죠?
아메이도 시스템입니다. 제가 요거를요, 저희 동네 후배한테 알려줬거든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저는 편히 다녔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시스템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미 선배는 알리안츠라는 그 회사를 10년째 다니면서 또 지하철을 한 4, 5년씩 타면서 그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분석을 분명히 해놨는데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요, 이걸 깨우칠 때까지는 손해를 보든지, 그죠? 시간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확률을 넓히라는 겁니다. 확률. 대부분 3명, 4명을 다 기억해 놓고요. 그분이 아메이를 했으면, 그분이 아메이를 했으면, 그분이 했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평생 안 하면 그분들. 평생 안 하면 우쭐하고. 응? 그리고 그 사람들만 미워해. 안 한다고. 본인도 태어나서부터 아메이 했나? 그래서 다리를 쫙 벌리시는 거예요. 딱. 확률을 넓히면 넓혀서 좋습니다. 결론은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아주 구체적인 쇼도 플랜을 해놓고요. 그분들이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주기적인 컨택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후원이 됐잖아요. 그 친구가 계속 전화를 안 했으면요, 저는 아마 다른 그룹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전화를 했거든. 나는 아메이를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너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 그분이 때가 되는데 이분들이요, 그냥 기다린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졸고 있거나 엄한 짓거리 하고 있을 때는요, 정류장을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요, 제 시스템으로 이 사람 분명히 내려야 돼. 그러니까 안 내리잖아요? 그럼 가끔 발로 한 번씩 툭툭 쳐줘. 그러면 딱 쳐지면 이러다가 정거장을 놓쳤어. 그러면 허겁지겁 내려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 한 번씩 깨워주는 거야. 예? 한 번씩. 내가 요번에 어떤 핀이 됐고, 또 이번에 어떤 여행을 갔다 왔고, 또 우리 제품은 뭐가 있고, 또 우리 시스템에 뭐가 있고, 이사를 통해서 뭐가 있어. 한 번씩 깨워주셔야 돼요. 안 깨워주면요, 영원히 졸다가 김포항까지 다 가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론은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때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때를 좀 더 빨리 끌어일으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한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 깨워주는 것처럼 그걸 주의한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낚시 걸어 놓듯이요, 명단들이 많아요. 명단들이 많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스케줄에다가 주기적으로 해서 전화 만남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다 해감. 그러면 싹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확 날 믿고 하자 하면 된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냈다, 내 맵을 봐라. 그래서 ABM 코리아 들어가서 맵을 쫙 다 보여줘요. 지금 어떤 그룹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날짜 신규 회원이 몇 명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떤 사업체가 이렇게 돼 있고, 연 매출액은 얼마고, 이런 걸 다 보여줘. 하자, 믿고 해라. 시스템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스템이고 뭐고 배울 수 있는 거는요, 미팅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 사장님 미팅에서 어떻게 미팅만 나오다가 시간 다 보내고 언제 사업합니까? 그래요. 자기 나가서 시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래요. 그래서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도 하고 있어,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단순하게 미팅 나가고 사람 늘리고 PB 늘리고 싹 세 가지만. 사장님 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팅 나오시고요, PB 늘리시고요, 사람 늘리세요. PB 어떻게 늘립니까? 소드 플랜 하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PB 어떻게 늘립니까? 홈미팅 하시고요, 제품 데모는 하시고요, 신제품 본인부터 써보세요. 그리고 다 알리세요, 사람들한테. 아메이 하고 있다고. 못 넘은 장사가 사람들한테 오픈식도 안 합니까? 그래요. 맨날 콜드 컨텐츠만 하고, 맨날 컨텐츠만 하고 있대. 내가 뭘 하거든? 나중에 얘기할게. 내가 뭘 하거든? 계속 컨택 중이래요. 그래서 뭔가 궁금증을 갖도록 한대. 그놈의 궁금증을 2년 동안 갖도록 해. 저도 한때 제 친구한테 내가 뭐 하는데, 야, 빅비즈니스야. 인터넷 전자상거래 쪽이고 빅비즈니스야.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라고. 이거 말하면 안 된대.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계속 전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나 아메이지. 하도 놀라가지고, 야, 빅비즈니스고 전자상거래 쪽이고 아주 유망한 게 아메이밖에 더 있냐? 나 SP야 임마. 너 뭐야? 그러는 거야. 사업할 때는요, 뜸을 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게 남한테 지금 사기치자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제품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뭔가 되는 것 같거든. 맨날 하얀 포도판을 다 꺼내놓더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러고 막 그래. 애들이 보면서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존경스러운 인물이야. 사장님이라는 거야. 사장님. 그리고 누군가 뭘 가르친다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려면 공짜로 가르칩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애들 너무 잘 컸어요. 남들이 보면요. 저희 여동생이 어저께 와서 울더라고요. 오빠가 아메이 한다고 애들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할 때 막 그랬대요. 참 저렇게 돈이 중요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건 피도 눈물도 없는 부모야. 오빠야 라고 얘기했대. 우리 애들 보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 많은 여행 다녀오면서요. 제가 에메랄드 대기부터 전부터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서 7번이가 여행을 다녀왔어. 여행을 다녀오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호텔 문화 다 알아요 지금. 자기가 그거 달래. 중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그 일정표만 딱 주면요. 자가 카드키 딱 메고요. 모든 일정을 자기 액티비티 다 하고 다녀. 밥을 어디가 더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데까지 다 알아. 기내 문화 다 합니다. 이거 다 기내 TV 다 보고요. 다 합니다. 요즘요. 그렇게 해외여행 많이 다녀가면서 호텔 문화, 기내 문화 이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엄마 아빠가 리더잖아. 이 애 둘이가요. 우리 딸내미가 2학년 이번에 올라갔는데 2학년 반장 선거에 나갔대. 회장 선거에. 그래서 뭐라냐면 그 아메이 할 때 우리 그 미팅하는 걸 다 봤잖아 얘가. 저는요 이 반을요 왕따 없는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더라 얘. 그 몰표를 받아서 회장이 됐어. 애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애들 보고 누가 그걸 요구를 해. 남의 손에 맡겼다고 누가 합니까? 돈에 구애 안 받고 좋은 학원 보냅니다. 내가 그게 꿈이었거든. 어디 좋은 학원 있다. 돈 걱정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보내요. 엄마 나 무용을 하고 싶어. 가. 내가 이거 하려고 했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전화로 엄마 아빠 사랑해. 식사 잘 하셔요. 말도 좋지만 뭐 맛있는 것도 보내봐 한번. 영광굴비라도 보내봐. 맨날 반찬도 안 보내주면서 식사 잘 하시고요. 잘 계셔요. 제 시간 나면 꼭 갈게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 되죠. 그분들 돌아가시 후회하지 말고 진짜 성공해가지고 진짜 어디가 내가 뭘 먹어봤는데 맛난 음식이야. 그러면 좀 보내줘. 용돈도 듬뿍 한번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올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동네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충북 계산에 계시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동네 분들 다 모셔놓고 제가 아버님 한번 쏘시는 걸로 하시라고. 그리고 동네 마을회관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요. 그 노래방 기계가 별로 지금 상태가 안 좋대. 그래서 그 밑에 기증 그래가지고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병환 기증 그래가 노래방 기계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우리 애가 그렇게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 일상에 일것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 부정적인 데 노출이 돼 있던 것보다는 이 시스템 내에서 여기서 노출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동기부여받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이런 미팅 공간에서 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토요일입니다. 어디 계실 거예요? 비도 구질구질 오고. 어디 계실 거예요? 대부분 소파에 누워 있거나 어디 갑니까? 친구 불러서 그죠? 빈대떡 먹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와 그 자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낫습니까? 이 자리가 난 거예요.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대부분 본인은 그 자리에 없고 부정적인 데 노출이 돼 있으면서 애들한테 많은 걸 원해요. 근데 미팅만 오면 해결돼요. 엄마 아빠가 술도 안 먹었는데 딱 가방 아메하는 사람 꼭 뭐 들고 다니잖아. 아메 꼭 들고 다녀. 딱 가방 들고 가가지고 그래, 공부 잘했지? 그래 아빠 공부하고 왔다. 그러고 딱 앉아서 늦은 야참이지만 먹고 그죠? 딱 앉아서 이렇게 오늘 배웠던 거라도 이제 책 한 번 이렇게 보고 왜 고개대에 나오잖아요. 한 15분 정도는 책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책을 보고 우리 아빠 보니까 너무 대단해.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상교육이더라니까요. 그 미팅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데 더 이상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도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망가집니다 지금. 결론은 이런 긍정적인 모임에서 계속 이 모임 속에서 내 세포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내 곁으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될 때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미팅이라는 부분. 저도 미팅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미팅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수술대에 누워 계실 때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수술대 옆에 가서 복도 대기실에 있어 본들 제가 아버님한테 도움 줄 길이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거 아버님 일 때문에 좌절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 성공 못했다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누가 케어해 줄 사람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라고 겨우 지금 직장이라도 하나 다니고 있었을 때. 그래서 미팅 나간 거예요. 미팅은 그래서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미팅하고 타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팅하고 거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저께 미팅 빡시게 했는데 오늘 안 나가. 그런 거래 안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연장 열심히 미팅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쉬어도 돼. 이건 안 됩니다. 미팅은 일관성이고 원칙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옆에 여자를 안 태운답니다. 옆좌석은. 그게 결혼했을 때 우연치 않게 시작된 원칙이 지금도 지켜진대요. 다운라인이 우연하게 타더라도 뒷좌석에 태운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거든. 근데 이런 조그만 원칙도 지키는데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애들의 꿈을 지켜주고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업을 원칙과 절대 타협 보시면 안 돼요. 저희 그 아버님이 암에 진단 받으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그 수술을 받으신 게 많아요. 근데 수술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나이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나이프. 토모 세라피 들어보셨나요? 암 표적 치료제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버 나이프는요 집중 부위에 암세포에 레이저를 쫙 쏴가지고 3번, 4번 만에 그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 그래서 등에다가 그 금침을 탁탁 박아가지고 이 레이더 조종하시듯이 딱 이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거기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3, 4일 동안 죽이는 거예요. 그 3차례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요. 3차례 딱 강남 성모병원이나 원자력병원이 있는데 그 3차례 하는데 그거 들어가요. 토모세라피 그거는 다발성 부위에 타다닥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하는데 30만 원인가 4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몇 주를 해야 돼요. 몇 주를 입원해서. 간암 표적 치료제, 암 표적 치료제 나왔습니다. 지금 신약으로. 지금 한 9월이나 10월에 의료보에 등록이 될 텐데 그게 한 달치가 400만 원입니다. 제가 아버님을 보면서 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막연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은 내 인생에서 편하게 해주는 조건이다라는 걸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주는 조건이라는 정도밖에 내가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치료를 받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돈이 생명이더라고. 누가 돈 가지고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래요. 돈은요 제가 보기에 인생의 99.9입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아니면 제가 돈이 없었다면 벌써 사지가 다 썩으실 분이에요. 사이버 나이프 1,200만 원, 토모세라피, 간암 표적 치료제까지 저희 제품까지 다 모듈이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간에 3cm, 4cm짜리 암이 3개인가 하고 다발성으로 생겼는데 지금까지 사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전세금 빼가지고요 어디 나가서 전세금 빼도 돈 1,000만 원이 없어. 치료하겠습니까? 못해요. 지금 점점 무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비용만 지불한다면 천수로 누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노후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을 알았어요.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거. 지금 또 다른 또 좋은 치료법이 나온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공할 요량이 있습니다. 목숨만 살릴 수 있다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거 그만큼 소중합니다. 너무나 돈 앞에서 인색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을에요? 큰 재난이 일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계속 안 와. 그래서 논이 막 쩍쩍 갈라지고요. 농작물들이 다 떨어져.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단체로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기우제를 지내자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를 잡아놓고 열심히 기도를 올림. 열심히 기도를 올렸더니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왔겠죠? 와야지 얘기가 되죠? 비가 왔습니다. 비가 막 억수가 장대비가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서 막 환호성을 질렀어. 비가 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서 너무너무 좋아. 비가 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를 맞아가면서 막 좋아했어요. 근데 우산은요, 어떤 소녀의 한 명만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들 집을 돌아가는데 우산 쓰고 가는 사람은 소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들 본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비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는 누구 때문에 왔겠어요? 예? 그 소녀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겠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더라도요 그게 진짜로 나의 진정한
내가 모든 걸 진짜 바쳐서 할 수 있는, 내 모든 걸 바쳐서 지금 한 일이냐? 내가 지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 진짜 열심히 한 거냐?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진짜 열심히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눈물 나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봤냐라는 거예요. 엉엉 울도록. 응? 와이프 붙잡고 한번 딱 둘이서 앉아서 옛날 얘기해가면서 엉엉 울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봤냐라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진짜 멋진 모습 보여주고 막 엉엉 울면서 이 아빠가 이렇게 했어, 이 엄마가 이렇게 했어라고 해봤냐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저 열심히 할 겁니다. 그 대신 많은 욕심은 없습니다. 트리플까지만 합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민족은 같은 곳에 살고요,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더블X 드시죠? 세모노메가 드시죠? 민족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예요? 가족입니다. 똑같은 책을 보고 있고요, 똑같은 미팅 공간에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똑같은 먹거리를 먹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족입니다. 그 가족인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석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그 못난 얘기 열심히 들어서 감사하고요, 항상 화이팅하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